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분기마다 수페 배당책 AS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3개월 전에 저평가 배당주를 소개드렸습니다. 116개의 기업 중에서 매력적인 회사가 어디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스를 보면 225달러 하던 주가가 현재 257달러가 됐습니다. 크게 오를 때는 270달러도 넘었었는데요. 약 15에서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6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답게 저점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시를 보면 바닥에서 탈출하는 시점에 말씀드렸죠. 운 좋게도 영상 업로드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135달러 하던 펩시가 150달러를 넘겼었죠.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140달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리얼티인컴을 보면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요. 금리를 내리면 우상향할 거라고 내다봤었습니다. 다행히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3개월째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채널 상단 부분에 있으니까 천천히 보는 게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실적 발표도 있었고 주가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업이 매력적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괜찮은 기업이 어딘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 기업을 보면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왕족주가 47개가 있고요.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면서 S&P 500에 포함된 기업은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증가 년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요, 배당 성장성이 좋은 기업 31개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보는 배당 기업은 이렇게 116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위치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평가된 배당주를 볼 때는 우선 거품이 없어야겠죠. 처음에 제가 필터링하는 기준은요, 10년 평균 배당률보다 현재 배당률이 낮은 기업을 제외시킵니다. 배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배당률이 낮은 기업을 제거합니다. 116개 기업 중에서 현재 제거된 기업은 43개고요. 73개 기업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63%로 절반 넘게 살아남아 있는데요. 그만큼 저평가된 배당주가 여전히 많다는 반증이 되겠죠. 지금부터 73개 기업 중에서 어떤 회사가 흙 속의 진주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좋은 투자 전략 3가지를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배당 성장률이 높은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받는 고배당주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CHED에 보완이 될 만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 성장률이 높은 저평가 기업을 먼저 선정해 볼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구분해보면 73개 기업이 살아남고요. 그 중에서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10% 이상 되는 기업을 추려보면 18개가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꽤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꾸준히 이익을 증가시키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이 50% 이내인 기업을 추려보면요, 최종적으로 12개의 회사가 남게 됩니다. 12개 기업은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섹터로 구분해보면요, 경기순환이 3개로 가장 많고요. 금융산업 원자재가 2개씩 있습니다. 소외된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2개의 기업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으로는 로스, HP, 유나이티드 헬스 등이 있죠. 이 중에서 배당률이 과도하게 하락한 기업 2개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배당률이 폭락한 기업을 보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배당률이 3%인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원래 평균 배당률이 2%였습니다. 배당률이 1% 벌어졌죠.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배당률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시 2%로 배당률이 회귀하게 되면요, 만원에 매수한 주가가 15,000원이 돼야 됩니다. 즉 배당률 1% 감소하면 주가가 50% 오른다는 이야기죠. 이래서 주가 하락으로 배당률이 높아진 기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단 주가 하락의 이유가 회복될 수 없는 악재라면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적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2개의 기업을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기업은 풀입니다. 풀은 미국에서 가장 큰 수영장 관련 회사인데요.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영장 슈퍼마켓 같은 곳인데요. 수영장 짓는 데 필요한 장비, 물을 깨끗하게 하는 필터, 화학제품, 심지어 튜브 같은 놀이용품까지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텔이나 학교, 개인집에 수영장 관리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집에 수영장이 많은 편이라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풀의 10년간의 배당률 차트를 보면요. 현재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죠. 1.63%입니다. 10년 평균은 1.05%인데요. 여기까지 배당률이 내려오면 주가는 55% 상승하게 됩니다. 추가로 배당률 최저점까지 내려가면요. 주가는 214%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급등하기는 어렵지만요. 범위로 보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올해 4월까지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내려왔었죠. 다행히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로 계속 우상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풀의 매출과 EPS를 보면요. 2분기 매출과 EPS가 꽤 잘 나왔죠. 덕분에 바닥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3분기 전망은 그 이상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작년보다 실적은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16일인데요. 그때 전망치도 함께 보면서 방향을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면 미국에는 UNH가 있는 거죠. 보험 부분에서는 개인과 직장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의료 서비스 부분인 옵텀은 병원 약국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보험 수요가 꾸준한 편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독보적인 점유율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꽤 많이 하락했죠. 게다가 트럼프가 헬스케어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격하게 올라갔었는데요. 한때는 배당률이 3% 중반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2.57%입니다. 10년 평균 배당률은 1.39%인 걸 감안해 보면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한다면 주가는 85%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일 수 있는데요.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길게 보고 접근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큰 하락이 발생됐습니다. 8월까지 바닥을 다지고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13F에서 투자 대가들이 많이 담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정도면 바닥이 형성됐다고 봐도 무방한 위치입니다. 안전마진을 생각하고 투자한다면 UNH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과 EPS를 보면요.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EPS가 엉망입니다. 심지어 3분기 전망 또한 최악인데요. 새로운 CEO 평가가 3분기부터 진행되는데 최악의 점수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10월 28일에 있는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UNH입니다. 투자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일 텐데요. 그때가 되면 영상으로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 두 개를 소개드렸습니다. 풀과 UNH였는데요. 이 기업 외에도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머지 기업들을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딱 좋은 투자 전략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받는 고배당주입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지 분석해 볼게요. 9월 17일에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인하를 발생시킨 겁니다. 거의 1년 만에 발표를 한 건데요. 보통 금리를 한번 내리면 연속적으로 인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시기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고배당주입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 시점에 매력적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평가된 기업 73개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4.5%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이유는 초단기 채권보다 투자 매력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필터링을 걸면 13개의 기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배당 성장률이 3.5% 이상 기업을 살펴보면요. 9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3.5%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으로 설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왕족주를 선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의 기업이 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2개의 기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스탠리 블랙앤데커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대표 공구회사인데요. 남자라면 노란색 공구하면 떠오르는 그 기업이 맞습니다. 전동 드릴, 전동 톱 같은 전동 공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물쇠 측정 도구 등 생활 공구도 팔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 집수리, 정원관리에 널리 쓰이고 있고요. 산업용 장비와 보안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2년 10월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배당률로 보면 1.5%였던 배당률이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긴 시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올해 4월 실적 부진이랑 관세 이슈로 추가 하락이 발생됐습니다. 배당률로 보면 5.8%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반등이 나와서 현재 배당률은 4.5%가 됐습니다. 모든 악재가 쏟아지고 바닥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하락이 끝난 걸까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과 EPS를 보면요, 3분기 전망이 그리 나쁘지 않는 수준이죠. 매출은 전분기보다 나쁘지만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EPS는 3분기 연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스탠리 블랙앤데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적 발표가 10월 23일에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은 미국의 대표 담배회사 알트리아입니다. 말보로 브랜드로 가장 유명한 기업인데요. 담배 외에도 무연담배, 전자담배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류회사 안보이저부시랑 인베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규제가 많아 성장도 제한적인데요. 다행히 꾸준한 현금 흐름 덕분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알트리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2022년과 23년 배당률이 8에서 9% 정도 됐습니다. 배당 왕족주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회사였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자주 언급드렸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40달러대 하던 주가가 현재 6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이미 5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현재 배당률을 보면 6.45%로 여전히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리아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안정적인 편인데 EPS는 올해 1분기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자담배 부분에서 손상 비용이 발생되면서 감소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죠. 악재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바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는 10월 30일에 있으니까요, 알트리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대 납폭되거나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단기 매매를 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이익은 챙길 수 있지만 큰 수익은 만들지 못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의 주가는 보통 우상향하게 됩니다. 배당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둘은 반대로 움직이죠. 코사인 사인처럼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빨간 선은 배당률 차트인데요. 배당률이 5%일 때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서 배당률이 3%로 내려가게 되면요, 60%가 넘는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배당금이 10%씩 증가하게 되면요, 12년 차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무손실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투자로 추가 수익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새로운 투자는 언제나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의 기업을 잘 연구해서 오래 가져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딱 좋은 투자 전략 SCHD의 보완 투자를 보겠습니다. SCHD의 올해 배당 성장률을 체크해보면요, 작년보다 배당금이 높은 분기도 있고 낮은 분기도 있습니다. 4분기 배당금이 작년이랑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작년에는 0.994달러였고 올해는 1.034달러가 됩니다. 즉 4%의 배당 성장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동안의 SCHD의 배당 성장률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속상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SCHD의 배당 성장률을 보면요, 가장 낮을 때는 2023년이었죠. 3.8% 상승했고요. 가장 높을 때는 2019년으로 19.8% 올랐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11%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성장성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어떤 섹터와 기업을 품고 있기에 성장성이 둔화됐나 보면요, 에너지와 경기방어주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요즘 에너지가 힘이 없는데 SCHD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모습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같은 기업이 문제인 건데요. 다행히 에브비와 알트리아를 품고 있어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SCHD가 부족한 부분은 결국 성장 모멘텀이랑 고배당 종목이 부족한 건데요. 지난번에 고배당 종목을 묶어서 투자 전략을 소개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성장주를 함께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장의 대표 ETF인 나스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CHED와 QQQ를 반반씩 투자하는 것을 중립으로 보고요. QQQ의 비중이 70% 가져가는 것을 성장 중심 투자로 보겠습니다. SCHED의 비중이 70%인 것을 배당 중심 투자로 볼 건데요. 그랬을 때 배당 성장률과 수익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거고요. 참고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요. 종목명이 SCHED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되고 QQQ는 나스닥 100이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 보겠습니다. 5대5로 투자하게 되면요. SCHED에 50만원, QQQ에 50만원씩 투자하는 겁니다. 성장 중심 투자는 QQQ에 70만원, SCHED에 30만원 투자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매달 받게 되는 배당금을 10년 단위로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차에 배당금이 많이 적죠? 20에서 43만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년 차로 넘어와야 그래도 의미 있는 배당금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73만원에서 181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30년 차가 되면 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SCHED 70% 투자한 배당 중심 투자가 배당금이 가장 높습니다. 30년 차에 월 배당금이 6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배당 소득세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20년 투자 결과를 보면요. 총 자산은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나스닥에 70% 투자한 성장 중심이 가장 큰 자산이 형성이 됩니다. 20년 차에 15억 2천만 원이 만들어지는데요. 꽤 큰 돈이죠. 배당금은 73만 원밖에 안 되지만요. 4% 인출 전략을 구사하면요. 매달 507만 원을 더 빼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반 전략도 403만 원을 추가로 인출할 수 있고요. 20년 정도 투자하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20년 투자 시에 받게 되는 배당금과 4% 인출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합해보면요. 성장 중심 투자가 월 580만원으로 가장 많고요. 배당 중심 투자는 월 501만원입니다. 가장 적은데요. 차이는 79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댓글로 제 잘못을 지적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배당은 배당 소득세를 징수했는데 4% 인출은 왜 양도세를 안 빼냐고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년 비과세 혜택 받는 것은 다른 종목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외하고요. 해당 연도에 비과세 혜택을 받고 22% 양도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4% 인출로 받게 되는 금액이 꽤 많이 줄었는데요. 성장 중심 투자는 107만원이 줄고 배당 중심 투자는 6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총 받게 되는 배당금을 다시 계산해 보면요. 435만원에서 473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로 4% 룰이 뭔지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 룰을 1년에 4% 수익이 발생되면 4%를 인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 수익이 아니라 실은 7%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7% 수익이 발생돼야 4% 인출했을 때 마르지 않는 셈이 완성이 됩니다. 이 전략은 은퇴 후 30년간 파산하지 않을 확률이 95%고요. 이 결과는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에만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요. 더 오래 더 많이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 위기라는 리스크를 감내해야겠죠. 크게 조정받았을 때 4% 인출 전략을 사용하면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캐시 쿠션이 있는데요. 1년에서 3년 정도 생활비를 미리 비축해 두는 겁니다.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시간만큼 현금을 따로 챙겨두는 거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큼 현금을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평생 마르지 않는 셈을 완성하게 됩니다. SCHED를 가지고서 성장주와 함께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SCHED에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SCHED에 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어떤 복리 효과가 적용되는지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차별로 세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0년차를 보면요. 자산이 1억 9,800만원으로 은퇴할 수 없는 수준이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20년차로 넘어와서 보면요. 자산이 6억 9,700만원이고 월 배당금은 306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은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30년차가 되면 호화롭게 은퇴할 수가 있습니다. 월 배당금이 1,230만원이나 되고요. 총 자산은 19억 5천만원입니다. SCHED 단독 투자 시에
때문에 30년까지도 필요 없고요. 20년 이상만 채우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4% 인출 전략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4% 인출 전략의 양도세까지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10년 차에는 현금 흐름이 119만원이 되고요. 20년 차에는 492만원, 30년 차에는 1742만원입니다. 뒤로 갈수록 엄청난 복리 효과가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순간을 보기 위해서 저는 꾸준히 SCHD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앞에서 QQQ와 함께 투자했던 것을 비교해보면요. 20년 차에 가장 많은 현금 흐름이 발생됐었죠. 성장 중심 투자가 47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CHAD에 100% 투자한 게 492만원으로 더 많죠. 그 말은 20년 차 정도가 되면요. 성장에 따른 4% 인출보다 SCHAD의 복리 효과가 더 대단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SCHAD의 주가와 배당 성장이 느려서 속상한 요즘인데요.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평균 회귀하듯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도 올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투자하는 게 참 힘든데요. 복리 효과를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투자를 이어가 봅니다. 오늘 영상은 수페의 배당책 AS였습니다. 책은 업데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 분기마다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책 구매해주신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리된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